안녕하세요. 천상천녀 천하보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네네. 지금 지방선거가 끝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선거용지 부족으로 뭐 부정선거네 뭐 네.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네. 지금 이슈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예. 재선거를 하자고 하는데 네. 이게 재선거가 될지 네네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구분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뭐 대통령하고한테도 네. 지금 화살이 돌아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해요. 네네.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네네. 잘 좀 봐주세요. 네네. 여러분들, 아무튼, 최씨제자 한번 이번 선거에 대해서 한번 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번 선거가 그래, 투표용지 부족으로 만 백성들이, 중생들이 아주, 이게 부정선거냐 아니냐 논란이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난 게 분명하시다 그래. 그렇지만 이거는 엄연히 따져서 부정선거는 아니라 그래. 뭐냐면은 이거는 어떤 어두운 그 세력이 비쳐요. 어떤 어두운 세력이 비치는데 검은 그림자가 비쳐. 저는 보인 대로 말씀해 드리지만 이거는 어떤 투표 용지가 부족한 거는 누군가의 모함이나 계략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나와요. 응? 그렇지만은 이것이 물론 지금 이걸로 인해서 서울이나 각 지역에서 시위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걸로 비치는데 이 시위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았다는 데서는 굉장히 당연히 우리의 권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게 맞아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본질을 떠나서, 이상하게 뭐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게 그 문제인 거예요. 본질은 참정권은 침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투표를 주관한 거는 선관위예요, 선관위. 여러분들. 선관위는 제가 이제 뭐 짧은 지식이지만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의 어떤, 권한으로 각각 몇 명씩, 세 명씩 이렇게 선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대통령의 입지도 크고 다 크죠. 그렇지만 이 법이라는 것은 또 어떤 조직에서는 관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행이라는 게 있고요. 제일 여기서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 그렇다면 과연 이것에 부정 선거네 아니네를 따지려면은 이거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졌을 때 대법원장을 조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런 점사가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나와요. 이게 한마디로 우리 참정권을 누가 좌지우지 하려고 한 거야. 대통령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당이, 이게 예를 들면은 여당이 압승을 할 걸로 다 비추는데 굳이 무슨 수표 용지까지 해서 그럴 시간이 어디 있고 일을 꾸밀 만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조직에 큰 검은 세력이 들어와서 이걸로 모함하려는, 이 정권을 모함하려는 그런 세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청년들이 소중한 그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예를 들면은 이거를 침범한 것들이 또 이만한 빌미를 가지고 대통령을 모함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조사를 할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사를 해야 돼요. 굉장히 구린내가 많이 나. 굉장히 구린내를 많이 나고, 어떻게 된 것이, 모든 책임을 대통령한테 넘기려는 그런 거를 이미, 예를 들면은 최씨제자는 나온 대로 말씀드려요. 이미 계략에 들어갔고, 계획에 들어갔다. 시행 착수가 들어가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나라의 대통령이 꾸미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에서는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재투표까지 간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하반기까지도 좀 시끄러울 걸로 비쳐요. 이 문제에 있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재선거는 좀 어렵다고 나옵니다. 재선거는 좀 어렵다고 지금 나오고, 이 재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자금이나
국가 공권력이나 이런 것이 다시 투입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어떤 국가에 막대한 손해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지금 보궐선거나 이런 재선거 같은 경우에는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으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재선거는 좀 어렵다고 나와요. 재선거는 어렵다고 나와. 이게 정 지역은 당연히 어렵고요. 일부 지역에서 물론 가능성은 조금은 있긴 하지만 이게 아마 시끄럽다가 사그라진다. 저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좀 하반기까지는 많이 시끄럽겠어요. 하반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선관위는 나라의 독립적인 기관이잖아요. 나라의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점사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선관위는 대법원장하고 연관성이 높아요. 옛날부터 관행이 그렇고 관례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란범이 대법원장을 하고 있어요. 내란 우두머리 옆에서 살짝 붙어 있었던 대법원장이 어떤 음모를 했냐는 이 사람이 충분한 재판에 속이 타려고네. 아주 속이 타려고네. 어떠했냐는 것은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어떤 일을 펼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투표용지가 이렇게 부족했냐는 조희대, 노태악, 선관위원장, 윤석열 측근이잖아요. 윤호개인들이야. 이 사람들한테 따지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제 점사는 그렇게 나오고, 제 선거의 이슈는 하반기까지는 강렬하게 나오고, 뭐 어쩌네 저쩌네, 유튜브네 뭐이네 시끄럽겠지만은, 제 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유 그냥 시끄럽겠어. 시끄럽기는 시끄럽겠어. 근데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게 오늘 제 점사의 핵심이에요. 무리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랬던, 이 정권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런 무리가 있어요. 여러 명이 있지 뭐. 여러분들. 실시대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아무튼 간에 국힘 이제 접견 지역에서는 거의 국힘 승리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완승했다고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좀 기회를 준 셈인 지방선거가 됐어요. 사실 주요 지역에서 이렇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아까운 차이로. 근데 좀 더 했으면은 예를 들면 탈환할 수 있었던 서울이나 대구 이런 데에서 다 뺏겼기 때문에 그것이 좀 많이 아쉽다. 좀 더 당대표님께서 힘을 썼었더라면 이렇게 아무튼 간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최씨제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